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약식 판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전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 관계자들, 그리고 어쩌면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분들도 SEC와 XRP 소송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 최근 FTX 사태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큰 이슈를 몰고 왔고, 또 XRP 홀더들에게 그만큼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헷갈리게 하고 그랬던 사건인데, 약식 판결로 사건 종료를 한다는 게 참 어쨌든 아이러니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약식 판결의 의미는 데이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건 내용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판사가 그냥 기각해버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1억 달러 정도의 소송 비용을 지불을 하고 브래드 갈량 하우스는 어쨌든 재판을 이어왔지만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비용 충분히 화날 만도 하지만 어쨌든 암호화폐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등에 업고 있는 XRP 리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소송이 해결되길 원하겠죠. 브래드 갈량 하우스 XRP 소송에서 리플이 합의를 수락하게 만드는 이유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재밌습니다. 어쨌든 브래드 갈량 하우스는 SEC와 합의할 경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승소가 아니라 합의는 생각하지 않겠다, 우리는 꼭 이기겠다고 했던 브래드 갈량 하우스의 자존심이 약간 꺾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더 넓은 관점에서 브래드 갈량 하우스는 충분히 리플에게 유리하게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리플 스웰에서 SEC와 합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죠. SEC와 합의하는 리플의 조건, 이들의 합의는 어쨌든 SEC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데 동의를 해야 하므로 법원 소송이 기각될 것임을 의미한다. 기각해버리면 된다. 사건 종료, 게임 오버. 너무나 간단하게, 아주 허망하게, 전혀 어떤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끝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졌고 정해놨고, 어떻게 XRP를 사용하게 될 건지, 어떻게 XRP가 진화하게 될 건지 다 알고 그 발표 시점만을 노리고 있겠죠. 그리고 미 정부는 어쩌면 XRP에게 수많은 조건들을 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FTX를 먹어라, 충분히 비트코인의 대형마가 되거라, 이더리움을 제낄 수 있겠냐, 가능하겠냐, 그렇다면 깨끗하게 너를 합법화시켜주겠다, 상승할 수 있는, 떡상할 수 있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쉽게 받아들이고 XRP를 사용하게끔 해주겠다, 충분한 합리적 타당성을 부여해주겠다. 제가 미국 정부라면 그런 딜을 했을 것 같습니다, 빵형에게. 그런데 빵형의 조건은 충분히 그 모든 걸 만족할 수 있죠. 모든 걸 가능하게 해놨죠. 가능하게 해놨던 조건들은 제가 영상에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드렸고, 낱낱하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콕콕 집어가면서 2번, 3번, 4번, 5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SEC는 XRP에 대한 증권 청구를 철회하는 동시에 공경에 처한, 아주 그냥 나락에 빠진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다. 브래드 갈량 하우스가 리플이 합의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근거이다. 너무나 간단하게 끝날 수 있다. 아주 거지 같은 상실감과 함께 허망함을 가져오면서 어쨌든 리플 홀더들에겐 엄청난 기쁨일 수 있겠죠. 어쨌든 합의가 XRP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이 합의는 어쨌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얼마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리플과 SEC와의 소송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을 활용하게 된다.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 여파는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후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어쩌면 은행 계좌가 없는 국가, 나라, 모든 이들에게 암호화폐를 너무나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번의 경제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은행 계좌와 같은 금융거래의 조건이 주어진다면 제3의 경제 인프라가 생성이 되겠죠. 계속해서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지만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경기가 되살아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쨌든 리플렛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암호화 솔루션 회사의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중심에는 ODL. ODL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주문형 유동성, 수요 유동성. 이 ODL을 통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큰 경쟁 우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또렷또렷하게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많은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격을 즐겨라. 즐기란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리플 사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반대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뇌가 뭔가 작동을 한다면 기부수가 되어 있는 손가락을 약간 잠금 해제를 하셔도 괜찮을까요? 나쁠까요? 어쨌든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본인에게 맞는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허벌나게 겁나게 매우 베리베리 억수로 이빠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XRP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XRP는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화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했습니다. 중앙화라는 건 어쨌든 데이터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SEC라면 요거를 가지고 태클을 걸었을 것 같은데, XRP는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알고 있을 것 같은 게리 겐슬러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 가지고 XRP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건들지 않고 수박의 겉핥기식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XRP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리 겐슬러는 어떤 시야로 XRP를 보고 있을까요?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지만 그들은 이미 정해놨다. 어쩌면 이 명제가 합리화가 될 수 있겠죠. 전 세계 남아있는 모든 암호화폐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매수를 했듯이 XRP도 똑같은 방식으로 매수를 했는데, 왜 XRP는 공개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판매를 했다고 했을까요? 이해가 안 가시죠? 지나가던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거를 가지고 태클을 걸었다. 그런데 정작 태클을 걸고 넘어져야 되는 건 어쨌든 XRP랬죠. XRP는 중앙화되어 있다. 자, 그러면 역설적으로 게리 겐슬러는 XRP를 정말 어쩌면 매우 심각하게 보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 얼마 전에 SEC 편에 서서 주식 투자 회사가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그 브리프가 판사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제출 기한을 넘겨버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난도 아니고. 어쨌든 그 브리프는 판사 손에 넘어가지 않았고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화에 관한 또 데이터가 떴습니다. XRP 논쟁, 암호화폐인가 아닌가. 하지만 이 논쟁에 대해서 너무나 똑똑해 보이는 리플의 CTO 기술총괄 데이빗 슈월츠가 아주 우문현답을 해버렸습니다. 어쨌든 주요 요점은 XRP는 블록체인을 생성해서 보상으로 받는 수익이 제로이다. XRP 레저는 유효성 검사자에게 수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것은 독립적인 사람들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다. 수익 부족으로 인해 독립적인 유효성 검사기 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리플과 계열사에 의해 XRP 레저가 인수될 위험이 있다고 의심하는 사용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 집중적 특수기관, 특정 개인에 의해서 유효성 검사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비트코인 채굴을 담당하는 채굴자들은 어쨌든 서로 경쟁을 가지고 비트코인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정상적인 블록을 이어나가고 충분히 이해관계가 섞일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그들도 경쟁자이면서 동업자이기에. 그리고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금은 비트코인 6.25개를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분산된 데이터를 보장하는 비트코인과 달리 XRP는 충분히 소수 특정 단체에 의해서 합의점을 찾아내 가기 때문에 그 특정 개인이나 단체들에 의해서 부도덕적이면서 비합리적인 데이터가 위변조 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데이빗 슈월츠는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블록체인의 수익이 0이라는 데는 동의를 한다. 이는 검증자와 사용자의 이익이 일치함에 따라 블록체인을 탈중앙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유효성 검사기가 변경 사항에 대해 성공적으로 투표하고 노드가 동의하지 않으면 단순히 서로 분리되고 즉 포크가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XRP를 생성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리플이 보유한 모든 XRP를 소각하는 투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합의민주주의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합의민주주의를 형성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 개념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프로토콜에 의한 시스템에 의해서 합의민주주의를 도출한다. 그래서 데이터를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취해지는 형태의 블록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류가 블록체인을 받아들인다는 건 결국 어느 정도 중앙화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게리 겐슬러가 이 부분에 대한 XRP의 특징을 모르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게리 겐슬러는 제 보기에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XRP를 보호하고 있으며 충분히 미 정부는 XRP를 이용해서 그들이 뭔가 하려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XRP는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어쩌면 인류가 존재하는 그 마지막까지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2의 구글이 될 수 있는 디지털 혁명의 가장 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XRP의 방식, XRP의 효용성입니다. 어쨌든 제가 가장 걱정스러웠던,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말도 안 되게 미 법원 판사에게 제출이 되지 않았고 인정받지 못했고, 그거를 누가 잘랐을까요? 자넷 옐런이 잘랐을까요? 게리 겐슬러가 거부했을까요? 괜히 오버하지 마라, 우리는 XRP를 이렇게 쓸 건데 왜 네가 나서서 난리냐, XRP 태클 걸지 마라 라고 게리 겐슬러가 겐톡을 보냈을 수도 있겠죠. 가장 BTTV가 우려했던 이런 문제점들을 너무나 편하게 쉬운 방식으로 XRP 관계자들은 설명을 했고,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SEC 게리 겐슬러와 데이빗 슐츠가 그리고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트라이앵글 SS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건 뭐 전적으로 저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누설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